우선은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6.25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 국가를 지킨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투하는 병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진지를 고수하고 일단은 적으로부터 우리가 탈취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병들이 싸울 때 지금 중대장 말을 안 듣고 나는 이승만 대통령 말만 들을 거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중대장 말을 안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지금 뭐냐면 질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소대장과 그 위에 있는 중대장, 연대장, 사단장 그 위에까지 뭐 참모총장까지 가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전체가 하나의 일치 단결해서 전투에 임함으로써 결국은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한민국 국가를 지킨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부에 있는 진지에서 이 전투하는 병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저 먼 그 어떤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위에서 지시하는 중대장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이 목적을 질서를 잘 이해하시고 전투에 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요 자유마을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앞에 내세우는 말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본질적인 게 뭐고 비본질적인 게 뭔지,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이게 다 혼선이 가져와 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서 결국 근본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지킨다, 그 다음에 자유통일을 한다 하지만 내가 어느 목적에 더 치중하냐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서로 방향이 다르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혼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마을 총재로서 제가 총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무슨 권력을 탐하거나 어떤 그 명예감보다도 어떤 제가 권위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총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저는 사심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너무너무나 심각하고 이번에 자유마을이 우리가 실패를 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 개인의 욕심과 그 다음에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 내던져 놓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지금 헌신봉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어떤 이 조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일단은 전제를 깔고 제가 하는 말씀을 좀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자유마을은 뭐 때문에 만들었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마을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너무나 심각한데 그것도 지금 국가 상부 구조,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면이 좌파 세력이 이미 다 장악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말단 세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마을마저도 그들의 손아귀에 이제 석 접수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마을 전투에서 우리가 지면 대한민국은 이제는 종적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상부의 정당을 바라보고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고 하지만 그 선거에 이긴다고 한들 밑바닥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을 전투는 이제 대한민국의 30년 동안 우파들이 뭐 위기 온다 그래도 그래 뭐 위기 오는 모양이 그거는 정당이 알아서 해야지. 또 돈 있는 부자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지금 돈도 없는 내가, 권력도 없는 내가, 지식도 없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방치해 온 30년 결과, 그 결과가 오늘 지금 이토록 심각한 사태를 유발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시국적 어떤 사태가 중차대함을 느끼고 이제는 마지막 전투라는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기서요 지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끝입니다. 끝.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강의하면서 누누이 이재명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됐으면 저는 우리 김철홍 교수 보고 내가 물었어요. 대선 전에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그분 말씀이 한참 생각하더니 아마 1년 안에는 1년 아니고 3년 안에는 아마 사회주의 체제로 확립되지 않겠나. 5년 안에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주 지당한 판단. 근데 저는 그보다 좀 더 중차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냐면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완전히 거의 와해되어 있습니다. 사상은요 한 시간에 왔다 갔다 되는 거 아닙니다. 전향을 그냥 뭐 아침밥 먹고 전향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상관은요 깊이 뿌리에 박혀서 정치, 경제, 사회나 모든 부분에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토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그 모든 가치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30년 동안 왜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냐면 주사파가 생긴 후 그들이 대학교에서 이 좌파 운동을 하면서 대학가에서 김일성주의 운동을 했잖아요. 그들 그때부터 뿌리 박힌 생각이 사회에 나와서 그 운동을 하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가 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냐고요. 자기의 추억도 있고 경험도 있고 감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30년 동안 젊은 애들을 주사파 교육을 받고 좌파 교육을 받는 그 모든 오염되는 과정을 방치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요 4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혼자 2분, 3분, 4분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김천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90명이 모였어요. 50대 이하, 50대, 60대 이하 손 들어보세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각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마을에서 유권자는 다 20대, 30대, 40대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각성을 하다 그들과 점점점 이탈할 뿐입니다. 이제 마을운동은 이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끝없이 그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어떤 과정이 지난한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혹시나 성질 난다고 해서 야단치거나 혼을 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성질이 나도 웃는 낯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군인들의 싸우는 전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사상전입니다. 사상전이기 때문에 사상전은 어떤 것인지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그때 20대 중반이죠. 군대 갔을 때 정원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연대 내에 공산주의 사상이니 좌파 사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등병을 달고 수요일 날 정신교육에 날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이고 종속이론은 무엇이고 해방신론은 무엇이고 네오막시즘은 뭐고
그때 어설픈 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이후 제가 살아온 이제 국정원에 들어가서 27년 또 이후에 이런 과정을 보면 철들고 40년 동안 저는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간에 사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7년간 국정원 직원들 모든 군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상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책도 지금 한 20권 이상 썼는데 대부분 다 역사 사상 책을 썼습니다. 그랬는데도 사상 분야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사상 분야가 어렵다는 겁니다. 복잡다는 겁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 여기 국가정체성 내지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강의를 개설했으니까 오세요 그러잖아요. 태극기 집회 초기에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나 사상 다 알아. 그거 교육 안 받아도 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체제위기가 심각한 이때까지 6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마을에서 이제 좌파 세력들은 마을을 지금 점점점 장악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라는 공권력을 장악하고 들어가고 있고 이미 동장부터 그 다음에 모든 마을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지금 먹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사상에 대해서 아느냐? 그 다음에 좌파 세력의 조직에 대해서 아느냐? 공부는 안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길 거야. 표는 몇 표를 얻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혹시나 혼내려고 하는 게 절대 의도 아닙니다. 혹시나 방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너무나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를 해드리려고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아주 어렵고 힘들고 냉혹한 현실이다. 우리 자식들, 여러분 자식들 설득해보면 잘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 어떻게 해야 이웃 그 마을에 지나가는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20대 청년들 그 다음 30대 있는 직장인들을 설득하겠냐고요. 지금 여기에 30대가 없는데 지금 자유마을의 이 노령화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마을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우리가 우군화를 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덧붙일게요. 여러분들은 다 교회 다니시죠? 안 다니시는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네, 한 분. 한 분.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줘. 여기에 지금 자유마을 운동 하신다는 거 다 지금 99.9%가 다 교회 다니시네요. 거기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국민 속에 몇 프로일까요? 말로는 1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1000만 명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젊은 세대수로 더 줄어가지고요. 지금은 심지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30% 이상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교회에서 이탈했다고. 그러면 원래 한 800만 명 정도 잡고 그 중에서 30만 프로가 이탈하면요. 지금 이제 한 600만 명, 500만 명 얼마 돼요. 그 중에 절반은요 좌파예요. 그럼 남은 거는 250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 중에서 이런 데 모이는 사람들은 몇 프로라고요? 여러분,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십시오. 우리끼리 자꾸 자가 발전하지 마시고 오늘의 현실의 냉정함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엄중한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비관하지도 마시고 있는 사실을 냉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고 한번 자극을 드려야 되겠다. 피부에 좀
아픈 자극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이 사명감을 떨어뜨리고 의기를 이게 줄이기 위해서 상처를 주게 한 게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한 번쯤 이 문제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전투 노선을 취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자유마을의 조직 목표가 복음 통일이다. 맞습니까? 아멘. 그럼 복음 통일이면 자유마을 할 때 지금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막 선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막 그냥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요 정체성 문제, 노선 문제,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를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자유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했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 아니에요. 안 들어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규모가 점점점 줄어들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의 규모가 얼마냐? 제가 볼 때는요 100만 명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노선으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조직을 자유마을 운동을 할 거냐? 아니면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1700만 명, 한 마을에 5000명씩 곱하기 3506개 하면 1750만 명이 나옵니다. 1750만 명이 들어오는 거대한 저수지 탱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끼리 사부작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100만 명만 모아가지고 욱적욱적 할 거냐.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열심히 체제 수호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비토적인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노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고민해야죠. 네. 노선을 뭔가 재정립해야 되겠죠. 네. 그거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저는요 정보기관 출신이고 계속 국가 정체성 문제를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40년 동안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국가 정체성 사상 문제를 알려면요 정치학, 경제학,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대남 공작에 대한 모든 부분을 완전히 싹 그저 다는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얼개는 알아야만 이 전체가 윤곽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학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연구 안 된 사람들이 방향을 막 하니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이것이 결국 이 조직의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저 아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는 먼저 아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 다음에 잘났거나 이거 아닙니다. 먼저 아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아는 거는 다른 부분은 잘 몰라요. 사실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뭐 인품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앙적 어떤 그런 내용조차도 참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하는 게 너무 외람되고 죄송한데요. 저는 알고 있는 거는 사상입니다. 사상과 역사 분야는 제가 알고 있으니 지금은 사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사상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하자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상식적인 판단에서 전쟁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복음 통일, 기독교를 이제 복음 통일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절대로 그건 감춰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 그 다음에 교회 선교를 위해서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복음 통일이나 이런 어떤 그런 우리 목적은 일단은 낮추라고요. 드러내지 않고 뭐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다 나서라. 불교든 유교든 무교든 어떤 경우든 교파가 어떻든 다 같이 우리는 동참하여 대한민국의 이 무너져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자. 이렇게 나설 때 다 지금 17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이 목표에 거기에 충실하지 않고 조금 항상 사시면 생기게 돼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발대식에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전부 다가 예배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의 의도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충성심과 사명감을 다 아는데 제가 뭐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 판단, 전술적 어떤 이해도 측면에서 볼 때 그거는 감추는 것이 맞다. 맞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을 다 깨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놓고 나면 거기에 우리 자유마을에 1700만 명이 아니라 2000만 명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살려놓고 나면 그 주도 세력이 누군지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보답을 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적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 앞에 당장 있는 전투가 무엇인지 고지의 전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내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니면 어떤 직책이든 모든 걸 다 감추고 의병의 자선으로 이 전투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교통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대국본 또 장교단 이런 데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할 거는 우리가 대국본 조직이 이 자유마을 조직의 참 중심적인 골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골간이 없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지킬 수 있겠나 생각해보니까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애국운동을 하면서 참 길바닥에서 참 얼은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노상에서 이렇게 시위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투쟁하시고 한 그 어떤 공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과연 이분들에게 돌을 던질 것이냐 이분들의 충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깊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이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마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포용적 자세로 왜? 어차피 마을운동은요 2천만 명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 다 들어오고요 나중에는 전향을 시켜가지고도 넣어야 돼요. 거대한 저수지가 돼야 오늘 이 전투에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그저 정체성에 대해서만 막 의심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검사해보자. 아니 검사한다고 되는 겁니까? 사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가치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사상적인 측면에서 계속 알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저수지 안으로 들어와서 모두가 용해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상교육과 역사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여기에는 이탈자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를 이야기하는데도 이탈자가 생긴다면 그거는 반체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좀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고 또는 뭐냐면은 또 서로 간에 잘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완전히 우리가 마을을 완전히 우리가 세력화를 구축하면 어떻게 되냐? 정부가 우리 말을 들어요. 정당이 우리 말을 들어요. 왜? 우리 유권자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1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라면 정부가 우리 말 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당이 우리 말 듣겠습니까? 근데 2천만 명이 만들어지는 유권자 조직이라면 정부가 우리 말 안 들어요? 정당이 우리 말 안 들어요? 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2천만 명 조직이라는 거는 200명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200명이 그냥 만들어지냐고요. 마을에서 우리가 주민들을 깨워서 당신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그거를 깨워서 다 나오게 했을 때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지. 우리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지금 다 얻은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 좌파들은 놀고 있습니까? 안 놀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읍면동에 있는 공권력과 돈과 인적 구성과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 뺏긴 고지를 우리가 탈취하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목표치를 가지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하나로 다 뭉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적 생각, 그 다음에 편협한 생각 싹 버려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용어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 목사님하고 같이 이 정관이라든가 이 조직의 구성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용어가 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천부장, 만부장, 대국본 조직의 명칭이 막 지금 자유말에서 막 그냥 쓰여지고 그래요. 역할이 같든 다르든 그거는 엄연히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시도에 있는 조직은 시도 지부, 지부. 자 따라해 보십시오. 지부. 그 다음에 그 지부의 책임자를 뭐냐면 지부장.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이 밑에 있죠. 253개가 지금 시군구의 조직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거기에는 뭐냐면 시군 지회거든. 지회장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읍면동이 있잖아요. 읍면동. 그거는 분회. 따라 하십시오. 분회. 그 다음에 대표자는 분회장. 그 다음에 이제 도지부. 시군구 지회. 그 다음에 밑에가 읍면동 분회. 요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름대로 해서 이제는 다 녹여내 가지고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 지금 골간 조직은 사실은 대우권에 있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목회자들과 지금 그동안 했던 분들이 골간이 될 것입니다만은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들은 다 들어와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군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자기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향군도 들어와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총도 들어와라. 그 다음에 뭐 음식점 협회도 들어와라. 미정원 협회도 들어와라. 지금 막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는 뭐는 있는데 왜 우리는 자리가 없냐 그러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모두가 다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이름 없이 헌신하는 어떤 그런 정말로 체제 수호의 강력한 진지자 전투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할 거는 지금 우리 제가요 요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천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데 죄송합니다만 이 소아마비를 걸리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에서 이거를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아픈 다리를.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기부스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유마을의 운동에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4개월 동안요 모든 유튜브에는 제 강의를 다 녹취를 하고 듣고 거기서 또 쓰고 또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우고 계속 핵심이 뭔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4개월 동안. 그래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요 진짜 자기한테 적합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큰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써보니까 어떻더냐고 갔더니 100%네 100%. 그래서 갔더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제 강의가. 그러더니 조금 하면서 할수록 완전히 이해가 돼. 지금은요 그 사람에 맞게 그냥 바로 설득이 가능하대. 단어 못 알아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와 같은 집요한 마을 운동가가 이제 여러분들 전체 밑에서 다 우죽순처럼 생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여기 오후에 거기서도 이제 강의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소책자 있죠. 소책자를 이제 설명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이 여사 목사님처럼 이걸 완전히 복제를 해요. 여러분들이 다 학식도 있으시고 다 훌륭하시지만 제가 40년 동안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2개. 하나는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대한민국에 제가 476페이지짜리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도 그 책을 요게 요약한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지금 290페이지짜리를 요약한 게 요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체제가 위험하다는 것과 마을이 위험하다는 것 2개를 딱 합치면 합체가 되면 체제 전쟁할 수 있는 전사의 교범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달달달달 복제를 하는 겁니다. 복제하는 방법은 이번에 앞으로 행사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는 뭐냐면 복제를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1700만 명 아니지 5300만 명 국민이 똑같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전투를 해야 된다. 지금 군 출신들 여기 계시지만은 전쟁할 때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휘 체계에 따라서 전투를 해야지. 각자 다른 부대가 각자 지휘를 가지고 하면 오합지졸이 돼가 그거는 무너지기 일수거든요. 오늘 우리 우파들은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네, 지휘가 지멋대로거든요. 일치 단결된 지휘 체계가 없어서 그런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에 임해서 이제 우리가 일치 단결된 그런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승리의 기법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에 지금 자유민주 체제가 위협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전투 장면에 다 복제해서 세계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가 진짜 무너지지 않고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바로 이 모델을 오늘 대한민국에서 만들자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